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시위를 하는 사람들, 민주화를 조롱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인터넷 문화, 희생과 비극을 웃음거리처럼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질문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보는 선비 심이학입니다. 극단주의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고통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죽고, 누군가 희생당하고, 누군가 울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그 비극이 놀이가 됩니다. 세월호는 밈이 되고, 민주화는 조롱의 단어가 되고, 희생자는 유희의 대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재미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이걸 웃어도 되나? 하지만 누군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진지함? 그냥 드립인데? 유머도 못 받아들이냐? 그 순간부터 사람의 도덕 감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탈감각화라고 부릅니다. 잔인한 장면도 반복해서 보면 익숙해지고, 폭력적인 말도 계속 들으면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반복한 행동을 점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웃게 만든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단순한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곳은 감정을 공유하고 적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 저들은 선동당한 사람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부족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집단 속에서 더 과격해집니다.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말도 집단 안에서는 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집단 속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 혐오, 조롱, 우월감, 이 감정들은 아주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 권력은 항상 이 감정을 이용해 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놀이처럼 소비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조롱하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을 밈처럼 소비하게 만들면 결국 남는 것은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반응하는 군중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이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재미로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을 따라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소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반복 노출된 환경에 적응합니다. 무엇을 웃게 만들지, 무엇을 혐오하게 만들지, 무엇에 분노하게 만들지, 누군가는 그 감정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현대의 정치는 점점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 설계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역사는 끝났다고. 독재도, 친일도, 민주화도 모두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해결되지 못한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뉴스의 형태로, 때로는 인터넷 밈의 형태로, 때로는 웃음과 유희의 형태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잊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며 타인의 고통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게 만드는 순간 같은 권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잃을 때 같은 비극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끝나지 않은 과거의 망령과 다시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